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오전에 박영수 전 특검 자택하고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은행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2014년에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 뭐 이런 걸로 해서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 뭐 이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50억 클럽입니다. 그럼 50억 클럽이라는 거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가 화천대유죠. 화천대유 자산관리. 여기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 6명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김만배 씨가 그 50억이 몇 개야? 이러면서 뭐 이름을 쭉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데 그러면서 근거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하고 그 다음에 복수의 증언 뭐 이런 걸 공개했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 다음에 홍모 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홍모 씨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6명이죠. 그래서 50억 클럽 6명이면 300억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김만배 씨가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뭐 정영학이나 남욱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 50억이 몇 개야? 뭐 이렇게 해가면서 세고 이름을 거론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 6명 50억 클럽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각각의 역할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김만배 씨가 예를 들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거론하면서 50억을 얘기했는지 아니면 김수남 전 검찰총장 얘기를 해가면서 50억을 거론한 이유는 또 뭔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 대장동에 관한 수사가 처음 시작된 거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죠. 2021년 9월 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검찰은 50억 클럽 중에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 그때는 의원직을 사퇴하기 전이니까 이 곽상도 전 의원 부분만 그 아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이 아들 50억 부분 말고 다른 돈을 받은 부분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추가 기소해서 사실은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50억 부분에 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50억 클럽이라는 수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근데 문재인 정부 검찰을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 검찰도 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하고 있는 것 같은 흔적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뭐 일부 검사를 보강하는 등 그러면서 50억 클럽 수사를 하려고 하나 본격화하나 이런 기사들은 다 나왔었는데 문제는 이 50억 클럽 수사에 대한 본격적인 진전 이런 것들은 없었다 하는 점에서 보면 많은 언론 매체들은 결국은 여기서 거론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법조인 한 명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만 언론인이고 이거는 이 머니투데이의 김만배 씨가 머니투데이 기자를 했었죠.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한국일보 출신이고 그러니까 아마 뭐 홍선근 회장하고 사이에 돈 거래를 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홍선근 회장은 개인적으로 사실 해명을 했었습니다. 뭐 돈을 빌렸는데 뭐 얼마 뒤에 갚았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것도 뭐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고 그건 개인적인 해명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법조인입니다. 그것도 권순일 전 대법관은 판사 출신이지만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은 다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계에서는 결국은 전관 봐주기 아니냐. 그래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곽상도 전 의원만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법조인이고 검찰 출신이고 이러니까 윤석열 정부 검찰까지도 봐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언론계에서 지적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찰나에 오늘 아침에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그것도 박영수 전 특검 관련만 압수수색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은 또 미룬다는 얘기인가?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단 뭐 압수수색을 했던 얘기는 수사를 시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어제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50억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특검 상정을 하고 특검을 도입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건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법사위를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 본회의 통과는 뭐 그냥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면 특검이 진행이 된다.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특검 진행까지는 또 본회의 통과 뭐 그리고 이제 이제 특검법이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여기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뭐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야가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합의를 하니까 바로 다음날 박영수 전 특검 관련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진행한다. 뭘로 보이십니까? 만약에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미적거리고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특검을 여야가 도입하기로 하니까 검찰이 화들짝 놀래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50억 수사 쟁탈전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단 이유가 특검을 도입하려고 하니 그동안에 내내 가만히 있다가 문재인 정부 검찰도 윤석열 정부 검찰도 뭐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나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면 수사를 사실상 안 하고 있었습니다. 미적거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여야가 특검법 55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합의하니까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지경에 이르니까 전격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게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거냐?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저는 그런 의문을 들게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내 가만히 있다가 2021년 9월 말에 그 유동규 씨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9월 말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50억 클럽에 대한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하여튼 그 검찰이 수사한 거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1년 6개월을 미적거리다가 국회 법사위가 특검 도입하자 여야가 합의하니까 갑작스럽게 압수수색하는 것이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얘기냐? 진짜 이거 55 클럽 수사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특검 도입한다고 하니까 뭔가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기자로서는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어차피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하는 그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그러나 국회 법사위도 특검 도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권은 오늘 수사를 시작한 검찰의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50억 클럽을 명확하게 그것도 박영수 전 특검뿐만 아니고 다른 6사람 다 검찰 출신 아니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언론인 출신 1명 판사 출신 1명 검찰 출신 4명 언론인 출신 1명 이거를 그나마
가장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 될 것이다. 왜? 문재인 정부 검찰도 뭐 편파를 했든 뭘 했든 제대로 손을 안 댔고, 윤석열 정부 검찰도 지금 그 5월 10일 취임했으니까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10개월 넘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한 흔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법사위원회가 특검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하는 거, 이거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자, 어차피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서 특검을 도입하고, 제가 보건대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야 합의한 특검에 뭐 이렇게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말고 검찰은 손을 떼고 특검에 맡기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안 한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든 윤석열 정부 검찰이든 좀 반성하는 기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단서가 없어서 안 한 거냐, 아니면 정말 검찰 식구 봐주기 때문에 안 한 거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일반 국민들은 어느 정부든 지금 검찰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일반 국민들의 의심을 덜 받는 쪽은 아마도 또 다른 특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수사권 쟁탈을 하는 듯한 모양새, 이것도 볼썽사납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거의 곽상도 전 의원을 빼고 거의 외면해온 업보가 있기 때문에 이 업보에 대한 성찰을 하고 특검으로 넘겨주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제는 여야가 정말 이 50억 클럽에 대한 명확한 진상이 뭐냐 하는 걸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을 합의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대목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특검 합의를 못해서 또 뭐 이 전체가 물 건너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없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정말 객관적인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에 합의를 해라. 어차피 특검법은 지금 통과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특검을 고르는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특검을 고르는 일에 매진해서 1년 6개월 동안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의문점을 이번에는 풀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